샴페인 병의 코르크가 튀어나가는 소리와 함께 오미정이 병을 들어 올렸습니다. 자, 서영아. 옛날처럼. 그러더니 정말로 샴페인을 한서영의 머리 위로 기울이기 시작했어요. 차가운 샴페인이 한서영의 머리와 어깨를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하얀 거품이 정장 위로 뚝뚝 떨어졌고 주변에서는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는 소리까지 들렸어요. 와, 진짜 옛날 생각난다. 사진 찍어. 한서영은 눈을 감고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40년 전에는 그냥 참고 울기만 했었죠. 하지만 지금은 달랐어요. 더 이상 참을 이유도 없었고 참을 수도 없었습니다. 여기까지다. 한서영의 목소리가 차갑게 울려 퍼졌습니다. 그 순간 연회장의 분위기가 순식간에 얼어붙었어요. 40년 전 그 약하고 소심했던 소녀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았거든요. 과연 한서영은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그리고 오미정과 동창들이 곧 마주하게 될 충격적인 진실은 무엇일까요? 평범한 동네 아주머니로만 알았던 한서영의 숨겨진 정체가 드러나는 순간 모든 것이 완전히 뒤바뀌게 됩니다. 끝까지 들어보시면 여러분도 깜짝 놀라실 거예요. 구독과 좋아요는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서울 근교 조용한 주택가 아침 7시 한서영은 집 앞 작은 텃밭에서 상추를 따고 있었습니다. 58살의 나이답지 않게 팔뚝에는 탄탄한 근육이 살짝 드러났지만 누구도 그걸 유심히 보지는 않았죠. 그저 평범한 동네 아주머니일 뿐이었으니까요. 아, 서영 씨 벌써 나오셨네요. 옆집 박 할머니가 손을 흔들며 인사했습니다. 한서영은 환한 미소로 대답했어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오늘도 일찍 나오셨네요. 한서영의 하루는 언제나 규칙적이었습니다. 새벽 5시 기상, 간단한 맨손 체조, 텃밭 관리, 그리고 시장 보기. 이웃들이 보기엔 그저 성실한 중년 여성의 모습이었죠. 하지만 한서영의 집안 서재에는 일반인들이 쉽게 볼 수 없는 책들이 가득했습니다. 군사학개론, 국제정세 분석, 그리고 몇 권의 외국어 사전들. 시장에서 돌아온 한서영은 냉장고에 장을 정리하며 벽에 걸린 달력을 봤습니다. 오늘은 금요일. 매주 금요일마다 한서영에게는 특별한 일정이 있었어요. 다른 사람들에게는 절대 말할 수 없는 그런 일정이요. 오전 10시 한서영은 평소와 다른 옷차림으로 집을 나섰습니다. 깔끔한 검정색 정장의 구두, 그리고 작은 검정 가방 하나. 동네 사람들은 한서영이 어디 나들이라도 가는 줄 알았겠지만 실제로는 전혀 다른 곳으로 향하고 있었어요. 지하철을 타고 시내로 들어간 한서영은 청와대 근처의 한 건물 앞에 멈춰 섰습니다. 겉보기에는 평범한 오피스 빌딩이었지만 입구에서부터 남다른 분위기가 흘렀죠. 경비원들의 시선이 예사롭지 않았고 출입하는 사람들의 걸음걸이도 어딘가 다른 느낌이었어요. 한서영은 가방에서 신분증을 꺼내 경비 데스크에 보여줬습니다. 전략보안기획단 민간자문위원 한서영입니다. 경비원은 정중하게 고개를 숙이며 출입증을 건넸어요. 자문관님, 오늘도 수고 많으십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12층에 올라간 한서영은 기획단 회의실이라고 적힌 문 앞에 섰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이미 여러 명의 사람들이 앉아 대기하고 있었어요. 모두 한서영보다 훨씬 젊어 보이는 사람들이었지만 한서영이 들어오자 모두 일어나 인사했습니다. 자문관님, 안녕하십니다. 오늘 회의 자료 미리 검토하셨나요? 한서영은 자연스럽게 상석에 앉으며 대답했어요. 네, 어젯밤에 다 봤습니다. 북방 정세 변화에 대한 대응책부터 논의하죠.
회의가 진행되는 동안 한서영의 모습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동네에서 보던 그 온화한 미소는 사라지고 대신 날카롭고 정확한 판단력이 돋보였어요. 복잡한 국제 정세를 분석하고 대응 전략을 제시하는 한서영의 모습에서는 오랜 경험과 전문성이 묻어났죠. 현재 상황을 보면 최소 3개월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성급한 판단보다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해요. 한서영의 의견에 모든 참석자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회의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한서영은 다시 평범한 동네 아주머니로 돌아갔습니다. 지하철 안에서 휴대폰을 보며 내일 마트 할인 정보를 확인하고 집 앞 슈퍼에서 우유 한 팩을 사는 모습은 그 누구도 몇 시간 전국가 기밀을 다루던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못할 정도였어요. 저녁을 먹고 설거지를 하던 한서영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에는 고등학교 동창회라는 메시지가 떠 있었어요. 한서영은 잠시 휴대폰을 바라보다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한서영은 휴대폰 화면을 들여다보며 잠시 망설였습니다. 고등학교 동창회 단체 메시지였어요. 얘들아, 이번에 정말로 다 모이자. 서영이 너도 꼭 와야 해. 보낸 사람은 오미정이었습니다. 오미정. 그 이름만 봐도 한서영의 가슴 한편이 답답해졌어요. 고등학교 시절 오미정은 반에서 가장 인기 있는 아이 중 하나였죠. 예쁘고 집안도 괜찮고 공부도 잘했어요. 반면 한서영은 늘 조용했고 다른 아이들과 어울리는 것도 서툴렀습니다. 서영아, 너 또 혼자 도시락 먹어? 친구 없어서 심심하지 않아? 오미정의 목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맴돌았어요. 그때는 장난이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그게 얼마나 아픈 말이었는지 알겠더군요. 특히 잊을 수 없는 것은 체육 시간이었습니다. 반 아이들이 모두 모인 가운데 오미정이 갑자기 한서영의 머리에 물을 부은 적이 있었어요. 어머, 미안. 실수였어. 하지만 다른 아이들이 킬킬거리며 웃는 모습을 보니 그게 계획된 일이라는 걸 알 수 있었죠. 그 일 이후로 한서영은 더욱 조용해졌습니다. 쉬는 시간에는 혼자 책을 읽거나 일찍 집에 가곤 했어요. 졸업식 날에도 한서영은 사진 한 장 제대로 못 찍고 서둘러 집으로 돌아갔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 일들을 아직도 기억하고 있나? 한서영은 휴대폰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40년이 지난 지금도 그때의 상처가 아물지 않았나 봅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다를 거라고 생각했어요. 한서영은 더 이상 그때의 약하고 소심한 학생이 아니었거든요. 지난 30여 년 동안 한서영이 걸어온 길은 보통 사람들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한서영은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바로 군에 입대했어요. 그것도 일반 부대가 아닌 707특임단이라는 특수부대였죠. 체격이 크지도 않고 목소리도 크지 않은 한서영을 보고 사람들은 의아해했지만 한서영에게는 남다른 끈기와 집중력이 있었습니다. 특수부대에서의 훈련은 상상을 초월했어요. 새벽 4시에 일어나 산을 뛰어오르고 차가운 바다에 뛰어들어 수영을 하고 며칠씩 잠을 자지 않고 임무를 수행하기도 했죠. 처음에는 따라가기 힘들어서 몰래 눈물을 흘린 적도 있었지만 점점 몸과 마음이 강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특히 한서영이 뛰어난 능력을 보인 것은 정보 분석 분야였어요. 복잡한 상황에서도 핵심을 파악하고 냉정하게 판단하는 능력이 남달랐죠. 상관들도 한서영의 능력을 인정했고 점점 중요한 임무를 맡기기 시작했어요. 20여 년 동안 군에서 복무하면서 한서영은 교관까지 올랐습니다. 후배들을 가르치면서도 늘 공부를 게을리하지 않았어요. 국제 정치학, 경제학,
심지어 심리학까지 다양한 분야를 공부했죠. 그런 노력이 인정받아서 전역 후에는 국가보안 분야의 민간 자문위원으로 활동하게 된 거예요. 하지만 이런 이야기들을 누구에게도 할 수 없었어요. 보안상 문제도 있었고 또 굳이 자랑할 필요도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이웃들에게는 그저 평범한 혼자 사는 아주머니로만 알려졌던 거죠. 한서영은 다시 휴대폰을 들어봤습니다. 동창의 메시지가 계속 올라오고 있었어요. 우리 반 진짜 오랜만이다. 다들 어떻게 지냈을까? 서영이는 뭐하고 살았을까? 결혼은 했나? 마지막 메시지에서 한서영은 씁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결혼은 해보려고 했었어요. 군에서 만난 좋은 사람도 있었고요. 하지만 한서영의 일이 워낙 특수했다 보니 쉽지 않았습니다. 갑자기 연락이 안 되는 날들이 많았고 자세한 설명도 할 수 없었으니까요. 결국 그 사람도 다른 사람을 만나게 됐고 한서영은 혼자 살기로 마음먹었던 거예요. 이번에는 피하지 말자. 한서영은 마음을 단단히 먹었습니다. 40년 전의 상처를 그대로 안고 살 수는 없잖아요. 더군다나 지금의 한서영은 그때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으니까요. 한서영은 휴대폰에 답장을 보냈습니다. 미정아, 오랜만이다. 나도 참석할게. 언제 어디서 만나니? 메시지를 보내고 나니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설렘보다는 긴장이었죠. 며칠 후 오미정에게서 자세한 연락이 왔습니다. 장소는 강남의 한 호텔 연회장이었어요. 얘들아, 이번에는 정말 제대로 해보자. 다들 성공했으니까 조금 비싸도 좋은 곳에서 만나는 거야. 오미정의 메시지에는 여전히 과거의 그 허세가 묻어 있었어요. 한서영은 옷장을 열어봤습니다. 평소에 입던 편한 옷들만 가득했어요. 동창회에 입고 갈 만한 옷이 별로 없더군요. 뭘 입고 가지? 한서영은 잠시 고민했지만 그냥 평소대로 입기로 했어요. 진짜 모습으로 가는 게 맞다고 생각했거든요. 동창회 당일이 다가오면서 한서영의 마음은 복잡해졌습니다. 한편으로는 오랜만에 동창들을 만나는 기대감도 있었고 다른 한편으로는 또다시 상처받을까봐 걱정도 됐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다를 거라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동창회 당일 강남의 그랜드 호텔. 한서영은 지하철에서 내려 호텔 앞에 섰습니다. 화려한 외관과 드나드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니 괜히 위축되는 기분이었어요. 역시 미정이다운 선택이네. 한서영은 작은 한숨을 내쉬며 호텔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로비에서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데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어머, 서영이 아니야? 돌아보니 오미정이 서 있었습니다. 여전히 화려한 차림새에 진한 화장을 한 모습이었어요. 미정아, 오랜만이다. 한서영이 인사하자 오미정은 한서영을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세상에, 너 정말 하나도 안 변했다. 그 소박한 스타일 그대로네. 오미정의 말투에는 여전히 은근한 비꼬는 기운이 담겨 있었어요. 한서영은 애써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너도 변하지 않았구나. 여전히 예쁘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오미정은 계속 이야기했어요. 나 지금 부동산 사업하고 있어. 강남에 사무실도 있고 꽤 잘 되고 있어. 너는 뭐하고 지냈어? 결혼은 했고? 질문이 쏟아질 때마다 한서영은 간단히 대답했습니다. 그냥 혼자 살고 있어. 특별한 일은 안 하고. 12층 연회장에 도착하니 이미 여러 명의 동창들이 모여 있었어요. 모두 한서영보다 화려하고 멋진 차림새였죠. 어머, 서영이다. 우와, 정말 오랜만이네. 인사를 나누는 동안 한서영은 어딘지 모르게 어색함을 느꼈습니다. 얘들아, 다들 앉아. 오늘 정말 즐겁게 보내자.
오미정이 마이크를 잡고 사회를 시작했어요. 하나씩 근황을 소개하는 시간이었죠. 박영희는 병원 원장 부인이야. 김철수는 대기업 임원까지 올라갔대. 화려한 성공담들이 이어졌습니다. 한서영의 차례가 되자 연회장이 조용해졌어요. 서영이는 뭐하고 지냈지? 오미정이 물어보자 한서영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냥 평범하게 살고 있어. 텃밭도 가꾸고 집안일도 하고. 그러자 어디선가 작은 웃음소리가 들렸어요. 역시 서영이답네. 변하지 않았구나. 그 소리들이 한서영의 귀에는 조롱처럼 들렸습니다. 하지만 한서영은 아무렇지 않은 듯 자리에 앉았어요. 식사가 시작되고 술이 들어가면서 분위기는 더욱 들뜨기 시작했습니다. 야, 옛날 생각나네. 우리 때 정말 재밌었지. 추억담이 이어지는 가운데 자연스럽게 과거의 이야기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서영이 기억나? 혼자서 맨날 구석에 앉아있던? 친구도 별로 없었지? 한서영을 향한 이야기들이 하나둘 나오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그냥 추억 이야기인 줄 알았는데 점점 조롱의 성격이 짙어져 갔습니다. 한서영은 조용히 물을 마시며 참고 있었어요.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화가 치밀어 오르고 있었습니다. 아직도 이런 식이구나. 한서영은 속으로 생각했죠. 40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그때 그 모습 그대로였어요. 그런데 더 당황스러운 일이 생겼습니다. 한서영이 가져온 작은 핸드백이 살짝 열리면서 안에 있던 태블릿이 보였는데 갑자기 화면에 메시지가 떴어요. 2급 보안 이상 징후 발생 호텔 내부망 감청 탐지됨 빨간 글씨로 경고 메시지가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한서영은 재빨리 가방을 닫았지만 마음은 급해졌어요. 보안 경보가 울린다는 것은 뭔가 심각한 상황이 일어나고 있다는 뜻이었거든요. 하지만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난감했습니다. 서영아, 너 뭐야? 갑자기 얼굴이 심각해졌네? 옆에 앉은 동창이 물어봤어요. 한서영은 애써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하지만 속으로는 상황을 파악하려고 애쓰고 있었어요. 오미정이 다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얘들아, 조용히 해. 이제 정말 재밌는 시간을 가져보자. 그러더니 갑자기 한서영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서영아, 너 우리 고등학교 때 기억나지? 너한테 장난쳤던 거? 한서영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설마 그 일을 또 언급할 줄은 몰랐어요. 미정아, 그런 얘기는 그만. 한서영이 말을 막으려 했지만 오미정은 이미 흥에 취해 있었어요. 아니야, 정말 웃긴 추억이었는데. 기억 안 나? 체육 시간에 서영이 머리에 물 뿌렸던 거. 오미정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고 다른 동창들도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아, 그거. 나도 기억난다. 정말 웃겼지. 한서영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그때의 아픈 기억이 다시 생생하게 떠올랐어요. 차가운 물이 머리에 쏟아지던 순간, 다른 아이들의 웃음소리, 그리고 혼자 화장실에서 울던 기억까지 모든 게 어제 일처럼 선명했습니다. 하지만 더 충격적인 것은 오미정의 다음 말이었어요. 얘들아, 오늘도 그때처럼 해볼까? 서영이가 싫어하지 않을 거야. 그렇지? 오미정이 한서영을 보며 웃었는데 그 웃음에는 아기가 담겨 있었어요. 한서영은 일어서려고 했습니다. 미정아, 나 그만. 하지만 오미정은 이미 웨이터를 불러서 샴페인을 주문한 상태였어요. 괜찮아, 괜찮아. 오늘은 축하하는 자리잖아. 동창들 중 몇몇은 불편한 기색을 보였지만 대부분은 그냥 재밌어하는 분위기였어요. 한서영은 이 상황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정말로 40년 전과 똑같구나. 그런데 바로 그때 한서영의 태블릿에서 또 다른 메시지가 떴어요. 긴급 상황 즉시 대응 필요, 이번에는 더 심각한 경보였습니다. 한서영의 표정이 순간 차갑게 변했어요.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상황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오미정은 샴페인 병을 받아들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얘들아, 정말 옛날 생각 나지 않아? 우리가 얼마나 장난꾸러기였는지. 다른 동창들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지켜보고 있었어요. 몇몇은 이건 좀 아닌 것 같은데. 라고 속삭였지만 오미정은 이미 흥에 취해 듣지 못하는 상태였죠. 한서영은 자리에서 일어나려 했습니다. 미정아, 정말 그만하자. 우리 나이가 몇인데. 하지만 오미정은 한서영의 어깨를 눌러앉히며 말했어요. 아니야, 앉아있어. 오늘은 정말 추억을 되살려보는 거야. 주변 동창들 중에서도 이건 좀 과한 것 같다는 목소리가 나왔지만 오미정은 전혀 개의치 않았어요. 오히려 더욱 신이 나서 샴페인 병에 코르크를 따기 시작했습니다. 서영아, 너 정말 그때 생각 안 나? 얼마나 웃겼는지. 한서영의 가슴 속에서는 분노가 끓어오르고 있었어요. 40년 전에 그 굴욕적인 순간이 다시 반복되려 하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더 급한 것은 계속해서 울리는 보안 경보였습니다. 태블릿 화면에는 호텔 내부 해킹 시도 확인됨 마이너스 즉시 대응 요망이라는 메시지가 떠 있었어요. 퍽! 샴페인 병의 코르크가 튀어나가는 소리와 함께 오미정이 병을 들어 올렸습니다. 자, 서영아. 옛날처럼. 그러더니 정말로 샴페인을 한서영의 머리 위로 기울이기 시작했어요. 차가운 샴페인이 한서영의 머리와 어깨를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하얀 거품이 정장 위로 뚝뚝 떨어졌고 주변에서는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는 소리까지 들렸어요. 와, 진짜 옛날 생각난다. 사진 찍어. 한서영은 눈을 감고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40년 전에는 그냥 참고 울기만 했었죠. 하지만 지금은 달랐어요. 더 이상 참을 이유도 없었고 참을 수도 없었습니다. 여기까지다. 한서영이 조용하지만 단호하게 말했어요. 목소리는 낮았지만 어딘가 차갑고 날카로운 기운이 담겨 있었습니다. 오미정은 아직도 킬킬거리며 웃고 있었어요. 어머, 서영아.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마. 하지만 한서영의 표정은 완전히 변해 있었어요. 동네 아주머니의 온화한 미소는 온데간데 없고 대신 차갑고 냉정한 표정이 자리를 잡았죠. 그리고는 젖은 재킷을 벗어 의자에 걸치며 일어섰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어요. 연회장의 연문이 조용히 열리면서 검정 정장을 입은 남성 3명이 들어왔습니다. 모두 비슷한 체격에 선글라스를 끼고 있었어요. 일반인들이 보기에도 심상치 않은 분위기였죠. 동창들은 갑자기 나타난 낯선 사람들을 보고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저 사람들 누구야? 뭔가 이상한데? 하지만 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3명 중 1명이 한서영 앞으로 다가와서는 정중하게 경례를 올렸어요. 자문관님, 현장 상황 접속 확인했습니다. 다른 2명도 마찬가지로 한서영에게 경례를 했죠. 연회장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동창들이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이 상황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자문관? 경례? 뭐야, 저게? 한서영은 젖은 머리카락을 뒤로 넘기며 대답했습니다. 상황 보고부터 해. 목소리에서는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권위가 느껴졌어요. 마치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죠. 호텔 내부 보안망에 해킹 시도가 감지됐습니다. 무역업체 관련 기밀 유출 의혹이 있어서 급 출동했습니다. 검정 정장의 남성이 보고했어요.
현재 호텔 보안팀과 합동으로 수사 중입니다. 오미정은 입을 벌린 채 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방금 전까지 샴페인을 부었던 상대가 갑자기 누군가에게 경례를 받고 있는 모습이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서영아. 이게 뭐야? 한서영은 오미정을 차갑게 바라봤습니다. 내일이야. 그리고는 검정 정장의 남성들에게 말했어요. 지휘권 넘겨받겠습니다. 현재까지 파악된 상황을 더 자세히 브리핑해 주세요. 네, 자문관님. 이쪽으로 와주십시오. 한 명이 앞서 걸으며 연회장 한쪽에 마련된 임시 지휘소 쪽으로 안내했어요. 거기에는 이미 노트북과 각종 통신 장비들이 설치되어 있었죠. 동창들은 완전히 혼란에 빠져 있었습니다. 저게 우리 서영이 맞아? 자문관이 뭐야? 왜 경례를 받는 거야? 웅성거리는 소리가 연회장을 가득 메웠어요. 한서영은 임시 지휘소에서 상황을 파악하기 시작했습니다. 모니터에는 호텔의 보안 시스템과 네트워크 상황이 실시간으로 표시되고 있었어요. 침입자는 몇 명으로 추정되나요? 최소 2명 이상으로 보입니다. 외부에서 원격 접속을 시도하고 있고 내부에도 협조자가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보고를 받으며 한서영은 냉정하게 상황을 분석했어요. 오미정이 다가와서 떨리는 목소리로 물어봤습니다. 서영아, 너 정말 누구야? 이게 다 뭐야? 한서영은 잠시 오미정을 바라보다가 대답했어요. 나는 너희가 무시하던 그 시간에 나라를 지키고 있었어. 그 말 한마디가 연회장 전체를 완전히 조용하게 만들었습니다. 모든 동창들이 숨을 죽이고 한서영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방금 전까지 조롱하던 그 평범한 동네 아주머니가 사실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다는 충격적인 현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워하고 있었죠. 한서영은 다시 지휘소로 돌아가 업무에 집중했습니다. 동창회는 이미 그에게 중요하지 않은 일이 되어버렸어요. 지금 당장 해결해야 할 더 중요한 일이 있었거든요. 한서영은 젖은 정장 재킷을 완전히 벗어던졌습니다. 그러자 안에 입고 있던 검은색 전술 조끼가 드러났어요. 가슴 부분에는 작은 배지가 달려 있었고 허리춤에는 작은 통신기기들이 부착되어 있었죠. 동창들은 이런 한서영의 모습을 처음 보는 것이었어요. 자문관님, 추가 정보가 들어왔습니다. 검정 정장의 남성이 다가와 보고했어요. 그의 이름표에는 윤상구 부단장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해커들이 노리는 건 호텔 투숙객 중 무역업체 대표들의 개인정보인 것 같습니다. 특히 반도체 관련 기업들이요. 한서영은 모니터를 보며 빠르게 상황을 파악했어요. 침입 경로는 호텔 와이파이를 통해서 들어왔고 현재 서버실까지 접근한 상태입니다. 윤상구가 키보드를 두드리며 화면을 보여줬어요. 대응팀은 몇 명이나 왔나요? 한서영이 물어보자 윤상구가 대답했습니다. 저희 3명과 호텔 보안팀 5명, 그리고 사이버 수사대에서 2명 더 오는 중입니다. 한서영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좋습니다. 우선 호텔 내부 네트워크를 차단하고 서버실 접근을 막아주세요. 저는 침입자의 실제 위치를 추적해 보겠습니다. 동창들은 여전히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특히 오미정은 창백한 얼굴로 한서영을 바라보고 있었죠. 방금 전까지 샴페인을 부었던 상대가 갑자기 국가기관 사람들에게 명령을 내리고 있는 모습이 현실 같지 않았거든요. 서영아. 오미정이 떨리는 목소리로 불렀지만 한서영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지금은 그런 개인적인 일보다 훨씬 중요한 임무에 집중해야 했거든요. 한서영은 자신의 태블릿을 꺼내 빠르게 프로그램들을 실행시켰습니다.
화면에는 복잡한 코드들과 네트워크 지도가 나타났어요. 침입자가 사용하는 IP를 역추적해 보겠습니다. 몇 분 후 한서영의 얼굴에 미소가 떠올랐어요. 찾았습니다. 호텔에서 300m 떨어진 사무용 건물에서 접속하고 있네요. 그리고 화면을 더 자세히 보더니 표정이 심각해졌습니다. 내부 협조자도 있습니다. 호텔 직원 중 한 명이에요. 윤상구가 놀란 표정으로 물었어요. 어떻게 아시는 거죠? 한서영은 화면을 가리키며 설명했습니다. 접속 패턴을 보면 외부에서만 침입하기에는 너무 정확해요. 내부 사정을 잘 아는 사람이 도와주고 있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윤상구가 물어보자 한서영은 즉시 대답했어요. 외부팀은 사무용 건물을 포위하고 저희는 내부 협조자를 찾아야 합니다. 호텔 보안팀장을 불러주세요. 잠시 후 호텔 보안팀장이 달려왔어요. 무슨 일입니까? 한서영은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귀하 호텔 직원 중에 외부 해커와 협력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지금 즉시 전 직원의 현재 위치를 파악해 주세요. 보안팀장은 당황하며 물었어요. 그런데 실례지만 어떤 분이신지. 윤상구가 즉시 신분증을 보여줬습니다. 국가정보원 윤상구 부단장입니다. 이분은 전략보안기획단 한서영 자문관님이시고요. 보안팀장의 얼굴이 순간 긴장으로 굳어졌어요. 아, 네. 즉시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그는 급히 무전기를 꺼내 직원들의 위치를 확인하기 시작했어요. 동창들 중 몇몇이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서영아, 너 정말 국정원에서 일하는 거야? 이강철이 물어보자 한서영은 잠시 고개를 돌렸어요. 강철아, 정확히는 민간자문위원이야. 하지만 지금은 설명할 시간이 없어. 자문관님, 윤상구가 급히 불렀어요. 외부팀에서 연락 왔습니다. 사무용 건물에서 2명을 체포했다고 합니다. 한서영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어요. 좋습니다. 그럼 이제 내부 협조자만 찾으면 되겠네요. 바로 그때 보안팀장이 다급하게 달려왔어요. 찾았습니다. IT 관리 직원 중 한 명이 갑자기 사라졌어요. 김모 씨라는 직원인데 30분 전부터 연락이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 어디 있는지 확인됐나요? 한서영이 물어보자 보안팀장이 대답했어요. CCTV를 확인해 보니 지하 주차장 쪽으로 향한 것 같습니다. 아마 도망치려는 것 같아요. 한서영은 즉시 일어섰습니다. 윤 부단장님, 저는 지하로 가보겠습니다. 나머지 팀원들은 호텔 다른 출입구를 막아주세요. 네, 자문관님. 조심하십시오. 한서영이 연회장을 나가려는 순간 오미정이 다급하게 불렀어요. 서영아, 잠깐만. 한서영은 문 앞에서 멈춰 돌아봤습니다. 오미정의 얼굴에는 복잡한 감정이 어려 있었어요. 나는 몰랐어. 너가 이런 일을 한다는 걸. 오미정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한서영은 잠시 그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미정아, 사람을 겉모습으로만 판단하면 안 돼. 특히 무시하거나 조롱하면서 말이야. 그 말을 남기고 한서영은 연회장을 나갔어요. 뒤에서는 동창들의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지만 한서영에게는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았어요. 지금 해야 할 일이 따로 있었거든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지하로 내려가면서 한서영은 과거를 생각했어요. 고등학교 때 당했던 그 굴욕적인 일들, 그리고 오늘 다시 반복됐던 상황. 하지만 이제는 달랐어요. 한서영은 더 이상 그때의 약한 학생이 아니었거든요. 지하 주차장에 도착하자 어둠 속에서 발소리가 들렸어요. 한서영은 조심스럽게 소리가 나는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차들 사이로 그림자가 움직이는 게 보였어요.
김모 씨, 한서영이 큰 소리로 불렀습니다. 도망가봤자 소용없어요. 이미 모든 출구가 차단됐거든요. 그림자가 멈춰섰고 잠시 후 젊은 남성이 손을 들고 나타났어요. 항복합니다. 그는 힘없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한서영은 그에게 다가가며 말했습니다. 왜 이런 일을 했나요? 돈이 필요했어요. 빚이 너무 많아서. 한서영은 고개를 저으며 말했어요. 돈 때문에 나라의 기밀을 팔다니. 정말 안타깝네요. 그리고는 무전기를 꺼내 윤상구에게 연락했습니다. 부단장님, 용의자 확보했습니다. 지하 주차장으로 와주세요. 몇 분 후 윤상구와 다른 요원들이 지하 주차장에 도착했습니다. 용의자를 인계하면서 한서영은 상황을 정리했어요. 외부 해커들과 내부 협조자 모두 체포됐으니 이제 피해 규모를 파악해야겠네요. 네, 자문관님. 다행히 실제 정보 유출은 막을 수 있었습니다. 윤상구가 보고했어요. 하지만 시도 자체가 상당히 정교했습니다. 단순한 개인 범죄는 아닌 것 같아요. 한서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배우를 더 조사해 봐야겠어요. 특히 어떤 정보를 노렸는지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사건이 어느 정도 정리되자 한서영은 다시 연회장으로 돌아갔어요. 엘리베이터 안에서 거울을 보니 머리카락이 아직 젖어 있고 옷도 엉망이었죠. 하지만 이상하게도 기분은 상쾌했어요. 오랜 시간 억눌려 있던 무언가가 해소된 느낌이었거든요. 연회장 문을 열고 들어서자 모든 동창들의 시선이 한서영에게 집중됐어요. 아까와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였죠. 조롱하거나 무시하는 시선은 온데간데였고 대신 경외감과 호기심이 섞인 눈빛들이었어요. 오미정이 가장 먼저 다가왔습니다. 얼굴이 창백했고 눈가가 부서 있었어요. 아마 한서영이 없는 동안 울었던 것 같았죠. 서영아, 나 정말 미안해. 한서영은 조용히 오미정을 바라봤어요. 40년 전부터 계속됐던 그 복잡한 감정들이 마음속에서 정리되는 느낌이었습니다. 미정아, 괜찮아. 아니야, 괜찮지 않아. 오미정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나는 내가 뭐라는 사람인지도 모르고 그냥 옛날처럼 무시하고 말을 잇지 못하고 고개를 떨구었어요. 다른 동창들도 하나둘 다가와 말을 걸기 시작했어요. 서영아, 너 정말 대단하다. 우리가 몰랐구나. 국가 기밀을 다룬다니. 하지만 한서영은 이런 반응들이 그리 달갑지 않았어요. 친구들, 한서영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나는 특별한 사람이 아니야.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을 뿐이야. 연회장이 조용해졌어요. 모두들 한서영의 다음 말을 기다리고 있었죠. 사실 나는 오늘 여기 오기가 싫었어. 한서영이 솔직하게 말했어요. 고등학교 때 일들이 아직도 아프거든. 특히 미정이가 내 머리에 물을 부었던 그날. 그날 저는 정말 많이 울었어. 오미정이 다시 고개를 숙였어요. 다른 동창들도 부끄러운 표정을 지었죠. 그때 그 일에 직접 가담하지 않았더라도 말리지도 않고 그냥 웃어넘겼던 자신들이 부끄러웠던 거예요. 하지만 그 일들이 저를 더 강하게 만들어줬어. 한서영이 계속 말했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서 책도 많이 읽게 됐고 다른 사람들에게 의존하지 않는 법도 배웠어. 그리고 무엇보다 내 자신을 믿는 법을 배웠어. 이강철이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그럼 군에는 언제 들어갔어?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한서영이 대답했어요. 다른 길을 찾고 싶었거든. 그냥 평범하게 사는 게 나한테는 맞지 않는 것 같았어. 707특임단이라니. 그게 정말 어려운 곳이잖아.
다른 동창이 감탄하며 말했어요. 한서영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힘들었어. 체력도 딸렸고 다른 대원들을 따라가기도 버거웠죠. 하지만 포기하고 싶지 않았어. 왜? 오미정이 물어봤어요. 한서영은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증명하고 싶었던 것 같아. 여러분들이 무시하던 그 아이가 사실은 다른 사람들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걸. 연회장이 다시 조용해졌어요. 한서영의 말에는 원망이나 분노가 아니라 담담한 진실이 담겨 있었거든요. 오히려 그래서 더 큰 울림을 주었어요. 그런데 서영아, 한 동창이 궁금해하며 물었어요. 지금도 그런 위험한 일을 하는 거야? 한서영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 이제는 자문위원이니까 직접 위험한 일은 하지 않아. 주로 분석하고 조언하는 역할이야. 그럼 평소에는 정말 그냥 집에서 지내는 거야? 응, 텃밭도 가꾸고 동네 할머니들이랑 수다도 떨고. 한서영의 대답에 동창들이 웃음을 터뜨렸어요. 긴장이 조금 풀어진 분위기였죠. 오미정이 다시 다가왔어요. 서영아, 나 정말 미안해. 그리고 고마워. 뭐가 고마워? 나라를 지켜줘서, 우리 모두를 지켜줘서. 한서영은 오미정의 어깨에 손을 올렸어요. 미정아, 이제 그만하자. 우리 나이가 이제 거의 60인데 언제까지 고등학교 때 일로 서로 마음 아파하고 있을 거야? 그럼 용서해 주는 거야? 오미정이 눈물을 글썽이며 물어봤어요. 한서영은 환하게 웃었습니다. 용서할 것도 없어. 그냥 이제 우리 모두 어른이 된 거지. 그때 윤상구가 연회장에 들어왔어요. 자문관님, 사후 처리가 거의 끝났습니다. 보고서는 내일까지 작성해서 올리겠습니다. 한서영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이제 들어가 보세요. 동창들은 윤상구가 한서영에게 정중하게 인사하고 나가는 모습을 신기하게 바라봤어요. 정말로 한서영이 그들이 상상도 못했던 중요한 일을 하고 있다는 게 실감났거든요. 서영아, 그럼 이제 어떻게 해? 이강철이 물어봤어요. 동창회 계속할까? 한서영은 시계를 보며 말했어요. 시간도 늦었고 오늘은 이미 충분히 특별한 하루였으니까 이제 마무리하는 게 좋겠어. 동창들이 하나둘 일어서기 시작했어요. 헤어지기 전에 모두들 한서영과 인사를 나눴죠. 오늘 정말 놀라웠어. 앞으로 자주 연락하자. 다음에는 더 편안하게 만나자. 마지막에 오미정이 남았어요. 서영아, 나 정말 후회돼. 왜 그때 널 더 잘 대해주지 못했을까? 한서영은 오미정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미정아, 이제 새로 시작하면 돼. 우리 아직 인생이 많이 남았잖아. 둘은 포옹하며 화해했어요. 40년 동안 쌓여있던 오해와 상처가 비로소 치유되는 순간이었죠. 동창회가 끝나고 며칠이 지났습니다. 한서영은 다시 평소처럼 텃밭을 가꾸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마음이 한결 가벼웠습니다. 오랫동안 가슴 한편에 맺혀있던 응어리가 풀어진 느낌이었거든요. 서영 씨, 뉴스 봤어요? 옆집 박 할머니가 흥분된 목소리로 다가왔어요. 어제 저녁 뉴스에 호텔에서 해킹 사건 잡은 이야기 나왔는데 혹시 그 한서영 자문관이 서영 씨 아니에요? 한서영은 상추를 따며 미소를 지었어요. 아이고 할머니. 그런 대단한 분이 제가 어디 되겠어요? 하지만 박 할머니는 의심스러운 눈빛을 거두지 않았죠. 그런데 이름이 똑같잖아요. 그리고 나이도 비슷하고 세상에 동명이인이 얼마나 많은데요. 한서영이 웃으며 대답했어요. 사실 뉴스에는 자세한 내용이 나가지 않았어요. 보안상 문제 때문에 간단히 해킹 시도를 막았다는 정도만 보도됐거든요.
그런데 바로 그때 검은색 승용차 한 대가 한서영의 집 앞에 멈춰섰어요. 차에서 내린 것은 윤상구였습니다. 정중하게 인사를 하며 다가오는 모습을 보고 박 할머니의 눈이 더욱 커졌어요. 자문관님, 안녕하십니다. 윤상구가 경례를 올리자 박 할머니는 깜짝 놀라며 뒤로 물러섰어요. 어머나, 어머나, 정말 그분이었네요. 한서영은 당황하며 윤상구에게 말했어요. 부단장님, 집까지 오실 일이 있었나요? 네, 급한 보고가 있어서 찾아뵙게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들어와서 얘기해요. 한서영이 윤상구를 집으로 안내했어요. 박 할머니는 아직도 입을 다물지 못하고 있었죠. 세상에, 우리 동네에 그런 대단한 분이 살고 계셨다니. 집안에서 윤상구는 사건의 후속 상황을 보고했어요. 자문관님이 예상하신 대로 이번 사건 뒤에는 더 큰 조직이 있었습니다. 국제적인 산업 스파이 네트워크의 일부였어요. 역시 그렇군요. 한서영이 차를 따르며 말했어요. 단순한 개인 범죄치고는 너무 정교했거든요. 추가 수사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관련 기관들과 합동 수사팀을 구성했습니다. 자문관님께서도 계속 참여해 주셨으면 하는데요. 윤상구의 말에 한서영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당연히 도와드려야죠. 그때 한서영의 휴대폰이 울렸어요. 화면을 보니 오미정이었습니다. 잠깐만요. 한서영이 전화를 받았어요. 여보세요, 미정아. 서영아, 뉴스 봤어? 정말 내가 맞구나. 오미정의 목소리가 흥분되어 있었어요. 우리 동창들 단체 채팅방이 완전 난리야. 모두들 믿을 수 없다면서. 한서영은 웃으며 대답했어요. 그렇게 놀랄 일도 아닌데. 아니야. 정말 대단한 거야. 우리가 그동안 얼마나 무식했는지. 오미정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존경이 담겨 있었어요. 전화를 끊고 나서 윤상구가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자문관님, 혹시 신변에 문제는 없으신가요? 이번 일로 주목받게 되셨는데. 한서영은 고개를 저었어요. 괜찮습니다. 어차피 자세한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잖아요. 하지만 윤상구의 걱정이 현실이 되고 있었어요. 집 밖에서는 이미 여러 명의 기자들이 몰려들기 시작했거든요. 창문 틈으로 내다보니 카메라를 든 사람들이 보였어요. 자문관님, 뒷문으로 피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윤상구가 제안했지만 한서영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피할 이유가 없어요. 그냥 간단히 인사만 하고 들어가겠습니다. 한서영은 집 앞으로 나갔어요. 기자들이 일제히 몰려들며 질문을 쏟아냈어요. 한서영 자문관님, 이번 사건에 대해 한 말씀 해주세요. 특수부대 출신이라는 게 사실인가요? 한서영은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저는 그냥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했을 뿐입니다. 이런 관심을 받을 만한 일은 아니에요. 간단한 인사만 하고 집으로 들어가려는데 한 기자가 질문했어요. 자문관님의 과거에 대해서도 궁금한데요. 어떤 계기로 이 일을 시작하게 되셨나요? 한서영은 잠시 멈춰서서 대답했어요. 어릴 때부터 남을 도우는 일을 하고 싶었어요. 그게 이런 형태가 된 거죠. 혹시 힘들었던 과거가 있으셨나요? 또 다른 기자가 물어봤어요. 한서영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모든 사람에게는 힘든 시간이 있어요. 중요한 건 그것을 어떻게 이겨내느냐죠. 기자들의 질문은 계속 이어졌지만 한서영은 더 이상 대답하지 않고 집으로 들어갔어요. 윤상구가 걱정스럽게 물어봤어요. 괜찮으시겠어요? 네, 며칠 지나면 잠잠해질 거예요. 그런데 저녁 무렵 예상치 못한 방문객이 찾아왔어요. 정부 고위 관리들이었죠. 자문관님, 청와대에서 오셨습니다. 윤상구가 안내했어요.
한서영 자문관님이시죠? 정장을 입은 중년 남성이 정중하게 인사했어요. 대통령님께서 직접 만나보고 싶어 하십니다. 이번 일에 대해 치하하시면서요. 한서영은 놀랐어요. 대통령님께서요? 네, 내일 오전에 시간을 내주실 수 있으신지요? 한서영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물론입니다. 그날 밤 한서영은 오랜만에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며칠 사이에 너무 많은 일들이 일어났거든요. 고등학교 동창회에서 시작된 일이 이렇게까지 번질 줄은 몰랐죠. 휴대폰을 보니 동창들로부터 계속 메시지가 오고 있었어요. 서영아, 뉴스 봤어. 정말 자랑스러워. 우리 반 출신이 이렇게 대단한 일을 하다니. 다음에 만날 때는 정말 존경하는 마음으로 만날게. 특히 오미정의 메시지가 인상적이었어요. 서영아, 나는 정말 부끄러워. 그동안 너를 얼마나 무시했는지. 앞으로는 정말 다르게 대할게. 고마워. 그리고 미안해. 한서영은 메시지들을 읽으며 복잡한 마음이 들었어요. 사람들의 관심이 고맙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부담스럽기도 했거든요. 자신은 그냥 평범하게 살고 싶었는데 갑자기 유명인이 된 기분이었어요. 다음 날 아침 한서영은 청와대에 갔어요. 대통령과의 면담은 생각보다 편안한 분위기였어요. 한서영 자문관님,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국민을 대표해서 감사드립니다. 과분한 말씀입니다.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한서영이 겸손하게 대답하자 대통령이 웃으며 말했어요. 그런 마음가짐이 더욱 존경스럽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나라를 위해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면담이 끝나고 나오는 길에 한서영은 문득 고등학교 시절의 자신을 떠올렸어요. 그때의 외롭고 무시당하던 소녀가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다는 게 신기했어요. 인생이 정말 예측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윤상구가 말했어요. 자문관님, 정말 대단하십니다. 대통령님께서도 감탄하셨어요. 한서영은 창밖을 바라보며 대답했어요. 상구 씨, 사람은 누구나 자신만의 이야기가 있어요. 겉으로 보는 것과 실제는 다를 수 있다는 걸 이번에 다시 한번 느꼈어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언론의 관심도 서서히 잠잠해지고 한서영은 다시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갔어요. 아침 일찍 일어나 텃밭을 돌보고 시장에서 장을 보는 평소의 모습으로 말이죠. 서영 씨, 오늘도 일찍 나오셨네요. 박 할머니가 반갑게 인사했어요. 이제는 한서영을 보는 눈빛이 완전히 달라졌죠. 존경과 자랑스러움이 가득 담겨 있었어요. 우리 동네에 이런 대단한 분이 살고 계시다니 정말 자랑스러워요. 한서영은 웃으며 대답했어요. 할머니, 저는 그냥 평범한 사람이에요. 밥도 해먹고 빨래도 하고 할머니들과 똑같아요. 하지만 박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텔레비전에도 나오시고 대통령님도 만나셨잖아요. 시장에 가는 길에도 사람들의 시선이 느껴졌어요. 저분이 그 한서영 자문관님 아니야? 정말 평범하게 생기셨네. 하지만 정말 대단한 일을 하시는 분이래. 한서영은 이런 관심이 조금은 부담스러웠지만 나쁘지만은 않았어요. 적어도 이제는 아무도 자신을 무시하거나 조롱하지 않았거든요. 사람들의 눈빛에는 순수한 존경이 담겨 있었죠. 시장에서 돌아온 한서영은 경로당에 들렀어요. 매주 화요일마다 동네 어르신들과 함께 김치전을 만들어 드시는 게 한서영의 작은 취미였거든요. 어머, 한서영 씨 오셨네. 경로당의 이 할머니가 반갑게 맞아주었어요. 뉴스에서 봤어요. 정말 자랑스러워서 온 동네에 자랑하고 다녔답니다. 아이고 할머니, 그렇게까지 하실 것 없어요. 한서영이 앞치마를 두르며 말했어요.
오늘도 김치전 만들어 드릴까요? 그럼요. 서영 씨가 만드는 김치전이 제일 맛있어요. 김할머니가 웃으며 대답했어요. 그런데 서영 씨, 정말 군대에서 그렇게 대단한 일 하셨어요? 한서영은 반죽을 저으며 대답했어요. 그냥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했을 뿐이에요. 할머니들이 평화롭게 사실 수 있도록 도운 거죠. 어르신들은 한서영의 겸손한 모습에 더욱 감탄했어요. 김치전을 부치는 동안 어르신들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어요. 동네 소식부터 시작해서 요즘 세상 돌아가는 얘기까지. 한서영에게는 이런 평범한 시간들이 더없이 소중했어요. 서영 씨는 결혼 안 하세요? 박 할머니가 문득 물어봤어요. 이렇게 훌륭한 분인데 혼자 사시면 아까워요. 한서영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지금이 편해요. 혼자서도 충분히 행복하거든요. 사실 한서영은 이제 자신의 삶에 만족하고 있었어요. 과거의 상처도 치유됐고 자신이 하는 일에도 보람을 느끼고 있었거든요. 무엇보다 이제는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사랑할 수 있게 됐어요. 오후에 집으로 돌아와서 차를 마시고 있는데 휴대폰이 울렸어요. 오미정이었습니다. 서영아, 안녕. 요즘 어떻게 지내? 그냥 평상시처럼 지내고 있어. 너는? 나도 그냥. 그런데 서영아, 우리 동창들이 다시 모이자고 하는데 어떨까? 이번에는 정말 제대로 된 모임으로. 한서영은 잠시 생각해 보다가 대답했어요. 좋아. 이번에는 편안하게 만나자. 정말? 고마워. 이번에는 조용한 카페에서 만날게. 그리고 서영아. 응? 정말 고마워. 너 덕분에 내가 많이 바뀐 것 같아.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면 안 된다는 걸 깨달았어. 전화를 끊고 나서 한서영은 창밖을 바라봤어요. 해가 저물어가고 있었고 저녁 준비를 하는 이웃집 연기가 올라오고 있었어요. 평범하지만 따뜻한 일상의 모습이었죠. 그때 다시 휴대폰이 울렸어요. 이번에는 윤상구였습니다. 자문관님, 내일 정기회의가 있습니다. 참석 가능하신가요? 네, 물론이죠. 몇 시에 가면 될까요? 업무 얘기를 마치고 나서 윤상구가 말했어요. 자문관님, 요즘 유명인이 되셔서 힘드시죠? 한서영은 웃으며 대답했어요. 괜찮아요. 며칠 더 지나면 사람들도 잊어버릴 거예요. 하지만 자문관님의 경험담이 많은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고 있다고 들었어요. 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소년들에게요. 한서영은 그 말에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자신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니 그것만으로도 의미가 있는 일이었거든요. 저녁을 먹고 설거지를 하는데 작은 수첩이 식탁 위에 떨어졌어요. 수첩을 주우려다가 사이에서 국가보안청 직인이 찍힌 서류가 살짝 보였죠. 한서영은 재빨리 수첩을 닫았어요. 그때 또 전화가 울렸습니다. 자문관님, 긴급회의 소집입니다. 화면에는 기획단 상황실이라고 표시되어 있었어요. 한서영은 즉시 답했어요. 네, 지금 출발하겠습니다. 옷을 갈아입고 집을 나서는 한서영의 모습은 다시 한번 변했어요. 동네 아주머니에서 국가보안 전문가로. 하지만 이제는 이런 이중적인 삶이 전혀 부담스럽지 않았어요. 오히려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있었죠. 택시 안에서 한서영은 지나온 시간들을 떠올렸어요. 고등학교 시절의 아픈 기억들, 특수부대에서의 힘든 훈련들, 그리고 지금의 평범하면서도 특별한 일장까지. 모든 것이 지금의 자신을 만든 소중한 경험들이었어요. 사람은 정말 겉모습으로 판단하면 안 되는구나. 한서영은 속으로 생각했어요. 자신뿐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각자의 이야기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죠.
보안청사에 도착한 한서영은 경비원에게 신분증을 보여주며 들어갔어요. 자문관님, 오늘도 수고 많으십니다. 정중한 인사를 받으며 엘리베이터에 올랐죠. 회의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이미 여러 명의 사람들이 대기하고 있었어요. 자문관님, 안녕하십니다. 모두들 일어나 인사했어요. 한서영은 자연스럽게 자리에 앉으며 말했어요. 오늘은 어떤 안건인가요? 이렇게 한서영의 하루가 또 시작됐어요. 평범한 동네 아주머니이면서 동시에 국가의 안보를 책임지는 전문가. 두 개의 얼굴을 가진 한 여성의 특별하면서도 평범한 일상이었죠. 창밖으로는 서울의 밤 풍경이 펼쳐져 있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각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 도시에서 한서영도 자신만의 방식으로 의미 있는 하루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히 행복했어요.